여러분, 혹시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 믿으시나요?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현실이 될 때, 우린 그걸 우연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말이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경고였다면, 그리고 그 경고가 무려 600년 전 무덤 속에 잠들어 있던 정복자의 저주였다면, 여러분은 이걸 단순한 우연으로 넘기실 수 있을까요? 오늘은 교과서에서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제2차 세계대전에 숨겨진 비화 하나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히틀러와 스탈린, 당대 최고의 독재자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중앙아시아의 섬뜩한 예언. 1941년 6월, 우즈베키스탄의 낡은 무덤에서 봉인이 풀리던 바로 그날 밤, 전 세계를 피로 물들인 진짜 악마가 깨어났다는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시계를 1941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소련, 지금의 러시아는 이오시프 스탈린이라는 강력한 독재자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스탈린은 절대 권력을 휘두르며 자신의 위엄을 과시할 역사적 상징물을 찾고 있었죠. 그러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의 고도 사마르칸트에 있는 거대한 무덤, 구루의 아미르였습니다. 이곳은 14세기 몽골 제국의 뒤를 이어 중앙아시아를 제패했던 전설적인 정복자 아무르 티무르가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티무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서양에서는 테머레인이라고도 불리는 이 인물은 칭기즈칸의 후예를 자처하며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하지 않은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정복한 도시의 모든 사람을 학살하고 그 해골로 거대한 탑을 쌓았던 잔혹한 학살자이기도 했죠. 스탈린은 이 티무르의 관을 열어 그의 실제 모습을 복원하고 티무르가 가진 정복의 기운을 자신이 이어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인류학자와 고고학자들로 구성된 특수발굴단을 사마르칸트로 급파합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실수 중 하나가 될 줄은 당시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야기의 첫 번째 미스터리는 발굴단이 사마르칸트에 도착하자마자 시작됩니다. 1941년 6월 초 소련의 발굴단이 무덤 주변에 베이스 캠프를 차리자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갑니다. 현지 노인들이 발굴단을 찾아와서 재발 작업을 멈춰달라고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분을 깨우지 마시오. 그분이 깨어나는 날 온 세상이 피바다가 될 것이오. 과학과 이성을 신봉하던 소련의 학자들은 당연히 이 말을 미신 취급하며 무시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귀신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비웃었죠. 하지만 노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주 오래된 낡은 책 한 권을 들고 와서 학자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위대한 티무르의 안식을 방해하는 자, 그보다 더 끔찍한 전쟁의 악마를 세상에 풀어놓게 되리라. 자, 여기서부터 상황이 묘하게 흘러갑니다. 발굴 작업이 시작되자마자 멀쩡하던 조명 장비가 갑자기 터져나가고 발전기가 이유 없이 멈추는 기이한 현상들이 연달아 발생합니다. 인부들이 원인 모를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지기도 했죠. 마치 무덤 자체가 침입자들을 거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모스크바에서 걸려온 스탈린의 전화 한 통은 단호했습니다. 당장 관을 열어라. 결국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1941년 6월 20일. 학자들은 티무르의 석관 뚜껑을 들어올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거대한 옥으로 만들어진 관 뚜껑. 그 위에는 아랍어로 또 하나의 섬뜩한 경고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가 무덤에서 일어나는 날 세상은 공포에 떨 것이다. 보통 이 정도면 멈칫할 법도 한데 발굴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윈치가 돌아가고 끼익하는 소리와 함께 수백 년간 닫혀있던 티무르의 관뚜껑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무덤 안을 가득 채운 건 썩은 시체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기록에 따르면 아주 강렬하고 매캐한 향신료 냄새, 마치 송진이나 장내 같은 냄새가 진동을 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티무르의 시신이 썩지 않도록 특수 처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죠. 학자들은 환호했습니다.
우리가 해냈다. 전설 속의 정복자를 우리가 찾아냈다. 그들은 티무르의 2개 골을 들어올리며 승리감에 도취되었습니다. 한쪽 다리가 불편했던 역사 속 기록 그대로 유골의 다리 한쪽이 짧은 것을 확인하고는 완벽한 고증이라며 기뻐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들이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던 바로 그 시각.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국경선 너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2번째, 가장 소름 돋는 팩트가 등장합니다. 티무르의 관이 열리고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은 1941년 6월 22일 새벽 3시 15분. 아돌프 히틀러의 나치 독일군이 불가침 조약을 깨고 소련을 전격 침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상전, 바바로사 작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티무르의 관 뚜껑에 적혀있던 말 기억나시나요? 나를 깨우는 자, 나보다 더 무서운 적을 만나리라. 티무르는 역사상 가장 잔혹한 정복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한 나보다 더 무서운 적, 바로 히틀러였습니다. 티무르의 2개 골이 세상의 빛을 본 그날, 히틀러라는 악마가 소련의 숨통을 끊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과연 단순한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전쟁 초기 소련군은 그야말로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독일 전차부대의 기습에 속수무책으로 밀리며 수백만 명의 군인이 죽거나 포로가 되었죠. 스탈린은 당황했습니다. 무적이라 믿었던 붉은 군대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수도 모스크바 코앞까지 독일군이 밀고 들어오자 스탈린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이때 전선에서 들려오는 패전 소식과 함께 사마르칸트에서 돌아온 발굴단의 보고서가 스탈린의 책상 위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뒤늦게 무덤 속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들은 스탈린. 평소라면 헛소리 집어치워 라고 소리쳤을 냉혈한 독재자였지만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다 보니 그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설마 진짜 그 저주 때문에? 3번째 이야기, 여기서부터 반전이 시작됩니다. 전쟁의 판세를 뒤집기 위해 스탈린이 내린 결정은 전술 변경이나 신무기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밀리에 명령을 내립니다. 티무르를 다시 돌려보내라. 1942년 11월 스탈린은 티무르의 유골을 정중하게 모셔서 다시 사마르칸트로 돌려보내라고 지시합니다. 심지어 그냥 돌려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티무르의 유골을 실은 수송기를 띄워 전선 상공을 한 바퀴 돌게 한 뒤 이슬람 전통 장례 절차를 완벽하게 갖춰서 다시 매장하도록 했습니다. 납으로 된 관을 새로 짜서 그 누구도 다시는 열지 못하게 밀봉까지 해버렸죠. 자, 티무르가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간 날짜가 1942년 11월 20일경입니다. 그리고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재매장이 완료된 지 불과 며칠 뒤 제2차 세계대전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린 전설적인 전투,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소련군이 대반격을 시작합니다. 그전까지는 쥐구멍에도 볕들 날 없을 것 같던 소련군이 갑자기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기 시작한 겁니다. 독일군의 정예부대가 포위당하고 결국 항복을 선언하게 되죠. 이를 기점으로 독일군은 패망의 길을 걷게 되고 소련은 베를린까지 진격하게 됩니다. 티무르의 관을 열자 전쟁이 시작되었고 관을 닫자 승기가 찾아왔다. 역사학자들은 이 기막힌 타이밍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물론 이성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이건 완벽한 우연입니다. 히틀러는 이미 오래전부터 소련 침공을 준비하고 있었고 날씨와 보급 문제 때문에 공격 시점을 6월로 잡았을 뿐입니다. 공교롭게도 소련의 발굴단이 그 시기에 맞춰 무덤을 팠던 것뿐이죠. 스탈린그라드의 승리 역시 소련군의 처절한 희생과 겨울이라는 날씨 덕분이지 죽은 왕의 영혼이 도와준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티무르는 생전에 자신이 이슬람의 칼이라 불리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묘하게도 2차 대전 당시 많은 무슬림 병사들이 소련군에 징집되어 싸웠습니다. 당시 소련군 내부에서는
티무르 대왕이 다시 잠드시고 나서야 우리에게 힘을 빌려주셨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돌았다고 합니다. 스탈린 역시 말년에는 이 에피소드를 언급하며 묘한 표정을 지었다는 후문이 있죠. 그리고 발굴을 주도했던 인류학자 미하일 게라시모프. 그는 나중에 티무르의 얼굴을 완벽하게 복원해냅니다. 우리가 지금 교과서나 박물관에서 보는 티무르의 초상화, 강인하고 냉혹해 보이는 그 얼굴은 바로 이때 게라시모프가 유골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저주를 무릅쓰고 무덤을 열었기에 우리는 전설 속 정복자의 진짜 얼굴을 마주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볼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미스터리일 수도 혹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역사의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과거의 유산에는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들만의 시간과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6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왕은 자신의 안식을 방해한 대가로 후대 사람들에게 가장 끔찍한 공포를 맛보게 해주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지금도 사마르칸트의 구루에 아미르 영묘에는 검은 옥으로 된 티무르의 관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여전히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내가 무덤에서 일어나는 날 세상은 공포에 떨 것이다. 혹시라도 우즈베키스탄 여행을 가게 되신다면 그 아름다운 푸른 돔 아래에서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은 영원히 닫혀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티무르의 저주,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짜 저주였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